카이루는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못생기고 가난한 아이라고 놀림을 받았는데 멸망의 세라프였기 때문이었고 아버지는 그가 악마를 낳았다는 것을 증오했습니다. 학대는 수년간 계속 악화되었고 어느 날 아버지는 그를 판타지 세계로 이 세계 전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결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밖에서 본 것은 친구들의 차가운 시체뿐이었고 아버지가 그의 등을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남아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곳은 빈민가의 허름한 고아원뿐이었고 미카가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학대를 겪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이 최악의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 세계로 건너갔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미카는 그에게 손을 내밀며 자신의 새로운 가족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보낸 짧은 시간을 즐겼음에도 불구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13세 이상 모든 사람을 죽였고 트럭쿠는 모두를 이 세계로 보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쿤도 그 재미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흡혈귀들이 도시를 침략하기 시작하자 카이루와 그의 새로운 가족은 몰래 거리를 돌아다녔고 결국 고아원으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그들의 보호자가 열반에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뱀파이어들이 그들을 애워쌌고 볼드모트는 그들을 트럭에 태워 가축으로 키우기 위해 농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4년 동안 피를 뽑히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누군가의 먹이가 될 운명의 비참한 삶에 지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말을 외치자 바닥에 있는 두 아이를 짓밟고 있는 뱀파이어들을 보았고 그는 그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뱀파이어는 그를 들어 올렸고 미카가 그에 대신 사과하려고 했을 때조차 뱀파이어는 그를 절벽에서 떨어뜨리겠다고 위협하며 그의 심장을 찌르려 했습니다. 그때 페리드 경이 계단에서 나타났습니다. This line is missing from the provided text. 그때 페리드 경이 계단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하수인이 카이루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미카는 항상 페리드의 가장 사랑받는 아이였고 페리드가 미카를 자신의 저택으로 초대하여 피를 빨아먹자고 했을 때 미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카이루가 자신에게 소리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그들이 모두 카레를 먹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곤충을 제외하고는 거의 먹는 것을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카이루는 미카가 그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피를 많이 희생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소녀는 미카가 돌아오면 감사하라고 말했고 그래서 카이루는 그를 기다리며 밤새도록 잠 못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미카가 결국 도착했을 때 카이루는 그가 무엇을 희생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지만 그가 결국 도착했을 때 카이루는 자신을 위해 무엇을 희생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자기 음식이라며 다음에는 피를 대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미카는 못생기고 역겹고 사랑받지 못하는 우울한 루저의 피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게다가 미카는 저택에 간 진짜 이유를 밝히며 페리드 저택에서 얻은 피지 발로란트 건과 이 농장에서 탈출할 지도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아카네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카이루는 자신의 사랑을 보자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미카의 탈출 계획에 동의했다. 미카는 이제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할 시간이라며 모두를 깨우라고 말했고 밤새 그들은 농장 주변을 살금살금 돌아다녔다. 몇 시간 동안 그들은 도시 전체를 계속 돌아다녔고 심지어 경비병들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골목길에 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가 난 볼드모트는 한 번 더 살펴보려 했지만 그들은 이미 하수구 밑에 숨는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겨우 출구에 도착했지만 도착하자마자 페리드 경이 나타나 그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는 그들을 유인하여 자신의 게임을 하려 했고 고의로 그들에게 절망에 빠지기 전에 희망을 주기 위해 그 지도를 심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앞에서 그는 한 소녀의 피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녀가 숨을 거두자 그녀의 시체를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죽자 시체를 내던졌습니다. 카이루의 분노가 폭발하여 총을 쏘았지만 페리드는 그의 뒤로 사라졌고 그들에게 그들이 똑똑하니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의 뒤편 출구가 자유로 이어지지만 먼저 그를 통과해야 했기에 카이루는 시간을 벌기 위해 총을 쏘았다. 하지만 페리드는 그를 지나치며 아이들 중 한 명을 붙잡고 순식간에 제거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는
그들을 하나하나 없애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남은 아카네를 베어 쓰러뜨렸다. 니카는 그에게 가족이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하며 총을 잡고 페리드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가 첫 공격을 피하자 페리드가 그의 가슴을 찔렀고 무기를 쳐내버렸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총을 들고 달려가 그를 머리에 쏘아 그 자리에서 제거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유일하게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카이루는 그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미카는 그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애원하며 그를 밀어냈고 도망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카이루는 울면서 달렸고 복도를 계속 달리다가 눈 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목청껏 소리 질렀습니다. 100m를 추락한 후 그는 다시 세상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언대로 세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흡혈귀들을 향한 그들의 파괴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아무 말 없이 그 남자를 껴안으며 자신이 목숨을 바치더라도 모든 흡혈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년 후 카이루는 흡혈귀 사냥꾼이 되었고 황량한 거리를 순찰하던 중 두 사냥꾼이 괴물의 공격을 간신히 피하며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카이루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은 괴물과 흡혈귀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칼을 뽑아들고 괴물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괴물의 발톱을 베며 다른 공격을 피하고 괴물을 난도질하여 순식간에 없애버렸다. 하지만 다음날 카이루는 사냥꾼 부서 규정을 어기고 혼자 괴물을 공격한 죄로 지쳐 쓰러질 만큼 긴 8시간의 수업을 선고받았다. 혼자서 괴물을 공격함으로써 사냥꾼 부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정학을 당할 거라고 협박하자 카이루는 기꺼이 스스로 정학을 당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그의 유일한 소망은 흡혈귀를 사냥하고 죽이는 것이었고 정학은 그에게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줄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소녀가 그를 가볍게 치고 시노아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그의 동태를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은 군 정보부 요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루가 혼란스러워하자 그녀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장기 정학을 당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안심하자 그녀는 그에게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까지 정학이 풀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4년 전 카이루가 고대의 뱀파이어 도시에서 탈출하여 3명의 낯선 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리더는 자신을 구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상에서 뱀파이어들을 사냥하고 제거하는 악마 군단의 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존자가 거의 없다고 했기에 그는 카이루에게 자신의 군대에 합류할 것을 요청했고 흡혈귀를 섬멸하는 훈련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카이루는 자신이 군대에 합류한 이후로 구렌이 자신을 버렸고 흡혈귀 사냥에 참여시키기를 거부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자 시노아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정학이 취소될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꺼지라고 말하고 자신을 홀로 서게 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설득하려 하자 그는 그녀를 붙잡고 구렌을 설득해서 자신을 흡혈귀 퇴치부대에 입대시켜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구렌이 보낸 메모를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거기에는 그가 자신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만 그 부대에 들어갈 수 있대. 그 말에 화가 난 그는 종이를 내던지고 수업을 나갔다. 탈의실에서 카이루가 떠나려던 순간 야마나카라는 못생긴 녀석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요이치라는 소년을 보았다. 그를 구해주고 싶어서 그는 괴롭히는 녀석들에게 맞서서 꺼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노아가 그들을 공격하면 더 심하게 정학을 당할 거라고 말하자 그들은 기회를 틈타 그를 기절시켰다. 그런데 시노아가 그들을 공격하면 더 심하게 정학을 당할 거라고 말했어.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틈타 그를 기절시켰지.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카이루는 요이치에게 왜 맞았는지 물었고 그 바보 같은 아이는 시험에 떨어진 후 야마나카에게 악마 군대 자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 악마 군대 입대 시험에 떨어진 후에 말이야. 하지만 요이치는 자신의 누나가 뱀파이어에게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기에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누나는 그의 눈앞에서 뱀파이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그가 여전히 쓸모없는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려고 하자 근처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시스템이 알렸습니다. 뱀파이어가 시설에서 탈출했다고 학생들에게 알렸습니다. 영광을 얻을 기회임을 깨달은 카이루는 요이치와 시노아에게
자신이 뱀파이어를 처치하겠다고 말하고 곧바로 서둘러 떠났습니다. 군중을 해치고 건물로 서둘러 올라가 사물함에서 무기를 꺼냈습니다. 교실 안에서 그는 한 소녀를 죽이려는 뱀파이어를 발견했습니다. 야마나카가 바지를 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녀를 죽이겠다고 결심한 그는 검을 뽑아 그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의 배기를 피하고 회전 후 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했고 그녀의 주먹을 피하고 방을 가로질러 뒤집히기 전에 옆으로 차여 날아갔습니다. 그녀가 또 다른 배기를 피하자 그는 재빨리 그녀의 팔을 베었지만 그녀는 즉시 그것을 잡았습니다. 소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은 카이루는 야마나카에게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라고 말했지만 그 겁쟁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뱀파이어는 자신의 팔을 다시 붙이고 철근을 뽑았습니다. 카이루 몸속 토마토 소스를 다 빼앗겠다고 위협하며 그녀가 다시 공격하려 하자 그는 우아한 솜씨로 막았지만 그녀는 그를 뛰어넘어 그의 검에 살짝 베인 것을 알았다. 치유 후 그녀는 그에게 달려들었고 간발의 차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그녀의 방어막을 베어버렸다. 그녀가 뒤로 점프하자 그는 총을 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피했고 다시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소녀의 토마토 소스를 빼앗으면 그도 끝장날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하기 전에 요이치가 그녀를 넘어뜨렸다. 하지만 그녀가 그를 끝내려 하자 카이루가 그녀의 발톱을 막았지만 그녀는 붙잡았다. 그의 목을 잡고 창문을 통해 나무 아래로 떨어뜨리며 밀어냈다. 그녀가 그에게 꿰뚫렸다는 것을 알자 그녀는 자신은 불멸의 존재라 죽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행히도 구레는 특수한 검으로 그녀를 찔렀고 그녀는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카이루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구레는 그에게 특수한 악마의 무기나 강력한 주문으로만 흡혈귀를 처치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가 도착하기 전 학생들을 지켜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카이루는 그의 팀에 합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자리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레는 규칙은 바뀌지 않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때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요이치가 나타나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비틀거리다가 카이루와 부딪혀 그를 기절시켰습니다. 시노아는 구렌에게 요이치가 카이루의 새로운 친구이고 그를 팀에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병원에서 시노아는 요이치에게 그가 조건을 충족하여 월규조에 받아들여졌다고 말하고 요이치는 쓸모없는 기생충으로 따라다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카이루가 흡혈귀로부터 구해낸 소녀는 그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고 편지를 건네주기로 했습니다. 그가 편지를 열기도 전에 그녀는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시노아가 그의 앞에 나타나자 그는 그녀에게서 편지를 숨겼습니다. 시노아는 그가 처남인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플롯 전개 과정을 아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흡혈귀를 제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왜 월규조에 들어간 후에도 여전히 학교에 다녀야 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시노아는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은 없다고 말했지만 그의 퇴치부대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상한 열쇠를 보여주자 강력한 악마가 그 열쇠에서 나타났습니다. 시오나는 자신이 악마와 계약을 맺었다고 그에게 말했고 악마를 물리치면서 자신의 무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흡혈귀 퇴치부대원이며 낯선 흡혈귀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이것이 자신이 흡혈귀를 사냥할 기회라고 생각하여 그녀의 무기를 빼앗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에게 할당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든 싸우겠다고 결심한 그는 그녀에게 돌진했지만 그녀는 그의 모든 공격을 자신의 무기로 막고 그를 뒤로 날려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고 그는 간신히 그녀의 칼날을 피한 후 돌들을 난도질했다. 다른 배기를 피한 후 시노아는 옆에서 악마를 풀어놓았고 그것은 카이루를 울타리로 던져 그의 모든 힘을 빼앗았다. 카이루와 시노아가 다음 수업으로 향하자 요이치가 그들에게 다가왔는데 바보 같은 괴롭힘 당하는 애들이 그를 쫓아왔다. 카이루가 그들에게 다시 자기 엉덩이를 차려는 거냐고 묻자 야마나카는 며칠 전 자신을 때린 것에 대해 사과하고 그의 새로운 심부름꾼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이루는 그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고 왜 그들이 자신이 너무 쓸모없기 때문에 자신의 심부름꾼이 되려는지 의아해했다. 그래서 야마나카는 그들에게 세 번째 멤버를 구출하는데
요이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바보 같은 무리의 세 번째 멤버는 금단의 방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호아는 그 바보들에게 금단의 방은 출입 금지 구역이며 그곳에 접근한 사실이 발각되면 군에 의해 처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카이루는 신호에게 금단의 방이 무엇인지 물었고 신호아는 그에게 그곳은 군이 흡혈귀 퇴치 부대의 새로운 멤버들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하는 비밀방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단의 방에 도착한 후 그녀는 그에게 인정받는 멤버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단의 방에 도착한 후 그녀는 그에게 인정받는 멤버들만, 소대원들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악마에게 빙의 될 테니까요. 요이치가 마지막으로 남은 불량배를 어떻게 구할지 궁금해하자 신호아는 그가 바보 같다고 악마에게 빙의되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보이는 모든 사람을 공격할 악마에게 말이죠. 하지만 카이루는 직접 확인해 보겠다며 자신은 악마의 힘을 얻어 흡혈귀들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는 계단을 뛰어내려 땅으로 뛰어내렸고 검을 휘두르며 돌격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그의 공격을 막자 그를 밀쳐내고 간발의 차로 베는 것을 놓쳤어요. 카이루가 다시 공격하려 하자 신호아는 자신의 사신나스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 도끼에는 악마가 깃들어 있고 만약 그것을 만지면 그의 마음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가 그것을 꼭 가져야겠다고 마음먹자 신호아는 그의 마음이 약하고 악마가 그의 복수심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루는 자기가 고집센 연놈의 아들이라 도전을 피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검을 던지고 그 남자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끼를 휘두르자 카이루는 그것을 피하고 그를 발로 차 날려버린 후 도끼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자신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친구들이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해했습니다. 미카는 그에게 언제부터 흡혈귀들을 제거할 생각인지 항상 복수할 거라고 맹세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가 항상 복수를 다짐했던 만큼 언제부터 흡혈귀들을 없앨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자신이 미친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카가 그를 붙잡자 그는 복수를 위해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순간 어둠이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카이루는 그림자를 흩어버리고 미카에게 악마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미카가 악마로 변신하면서 어둠이 방을 뒤덮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신호아는 그에게 자신이 영원히 의식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기에 살아남은 게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영원히 의식불명 상태로 남을까봐 두려워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악마를 물리치고 카이루는 자신이 도끼를 가져도 될지 궁금해했지만 신호아는 그에게 무기는 구렛만이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악마의 지배에 저항하며 능력을 증명했기에 그녀는 그에게 금단의 방에서 훈련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괴물이 파괴된 도시를 파괴하고 있었고 살아남은 인간들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미카는 뱀파이어가 되어 괴물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의 밧줄이 그의 손을 묶자 그는 휘둘렀습니다. 칼로 순식간에 베어 죽였습니다. 인간들이 안전해지자 또 다른 뱀파이어들이 나타나서 전과 같은 가상화폐 사기를 치며 토마토 소스와 바꿔 보호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미카에게 다가와서는 자신의 소스를 구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건넸습니다. 하지만 미카는 소녀를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 카이루가 페리드 경의 성에서 탈출한 후 몇몇 뱀파이어들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카이루를 죽이려 하자 크롤 여왕이 나타났습니다. 성에 가서 그를 자신이 원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페리드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그에게 카이루를 놓친 책임을 지우며 그의 제국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어요. 하지만 미카가 기절 직전이었기에 그녀는 그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자신의 소스로 그에게 키스하여 살아있는 죽은 자로 만들었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어떤 남자가 카이루와 부딪혔고 너무 못생기고 역겹다고 그의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요이치가 버스에 치였냐고 묻자 카이루는 전봇대에 얼굴을 박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신호아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에게 또 싸움을 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는 모기에 물렸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새로운 훈련 공간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안에 몇몇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업에서 그들은 구렌이 그들의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렌이 그들을 소개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요이치를 쓸모없는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카이루는 바퀴벌레도 죽일 수 없는 바보 같은 겁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자신을 구원하기로 결심했고, 그래서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전투원이며 그들의 역겨운 얼굴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패배자들이라고 말하고 엄마에게 달려가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레는 그의 어리석은 말에 주먹으로 그의 머리를 때리고 자리에 앉도록 했다. 하지만 카이루는 자신의 자리가 이미 차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하자 그들은 이전에 서로 부딪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이 주먹을 주고받기 시작하자 구레는 그들을 문으로 차버렸다. 다음날 새로운 강사는 학생들에게 팀으로서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짝을 지어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노아가 요이치와 짝을 이루자 카이루는 자신의 숙적 기미즈키와 짝을 이루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남은 학생이 없자 그들은 서로 묶였다. 인형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시노아와 요이치는 공격을 피했다. 카이루는 그들이 쉽게 파괴될 거라고 생각했기에 키미즈키는 즉시 제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치다 서로 부딪히면서 여전히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형들이 다시 공격하려 하자 갑자기 굳어버렸고 강사는 키미즈키의 여동생이 병원에 아팠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키미즈키는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이라며 훈련을 계속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즉시 훈련을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미즈키가 계속 훈련하겠다고 고집하자 카이루는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주먹으로 한 방 날렸습니다. 그에게 그의 여동생을 돌보라고 그녀가 그의 유일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의사는 키미즈키에게 그의 여동생이 바이러스가 그녀를 갉아먹기 시작했기에 살아있는 것이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키미즈키는 그녀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고 마귀월군에 들어간 후 더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키미즈키는 그녀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믿었고 마귀월군에 들어간 후 더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귀월군에 들어간 후 더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키미즈키가 카이루에게 마귀월군에 들어갈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자 카이루는 그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며 그들이 함께 일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월군에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그들은 서로 화해하기로 했습니다. 마귀군에 들어가기로 결심하면서 서로 화해했습니다. 다음날 밤 구렌이 회의에서 나오자 카이루는 그를 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리를 걸어 밀어냈어요. 카이루가 흡혈귀 사냥을 위한 자신의 특수 무기를 요구했을 때 구렌은 마침내 그에게 계약을 제안하기로 동의했어요. 그 소식에 들뜬 카이루는 모든 흡혈귀들을 죽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구렌은 그의 이전 공격 때문에 그를 쓰러뜨렸어요. 카이루가 시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시노아를 만났고 시노아는 그에게 구렌이 그가 악마 무기를 갖고 싶어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말했어요. 카이루가 그들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시노아는 구렌은 항상 약속을 지킨다고 말했어요. 다음날 수업에서 강사는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어요. 결과를 알려주며 점수에 따라 특수 무기를 받을 때 순위가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특수 무기를 받을 때 자신의 순위가 점수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자신이 쓸모없는 실패자처럼 실패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결과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노아가 그것을 빼앗았고 그는 그것을 되찾으려고 교실을 가로질러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정말로 수치스러운 실패자라는 것을 알게 된 학생들과 함께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빼앗아 시노아에게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며 자신은 위대한 영웅이 되기 위해 단지 것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키미즈키와 점수를 두고 말다툼을 시작할 무렵 구렌이 교실에 들어왔다. 그를 발견한 카이루는 약속했던 무기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하지만 키미즈키는 그를 밀치고 자기 무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구렌은 그들이 악마를 제어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분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카이로와 키미즈키는 다시 말다툼을 시작했고 주먹으로 서로를 제압했다. 구렌이 학생들 중 누가 악마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지 물었을 때 강사는 요이치가 그들 중 최고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구렌은 칼을 뽑았고 그의 주위에 짙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가 바닥을 찌르자 짙은 그림자가 교실과 벽으로 퍼져나갔고 학생들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이치가 끄떡없다는 것을 알게 된 구렌은 칼을 거두었고 그림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남은 학생들이었고 구렌은 그들에게 악마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자 강사는 구렌에게 요이치는 너무 유약하고 쓸모없어서 악마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렌은 어차피 그가 쓸모없다고 생각했고 악마를 길들이는 것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하에 도착하자 구렌은 그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다고, 그리고 각 무기마다 악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 악마들을 이기지 못하면 그들의 몸을 지배하고 즉시 죽일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카이루는 칼을 뽑았고 그의 주위에 빛이 빛나기 시작했다. 눈앞에 악마가 나타나자 그녀는 자신이 그의 정신을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이루는 그녀에게 꺼지라고 말하며 자신의 힘을 지배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의 마음을 조종하고 원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이루는 그녀에게 엿먹으라고 말하고 그녀의 힘을 제어할 것을 요구했다. 그녀가 그에게 이유를 묻자 그는 미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려 한다며 자신의 욕망을 이용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욕망을 이용하여 그를 제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악마는 그에게 자신에게 굴복하라고 말했고 그러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자 그의 친구들이 그를 애워싸며 그를 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악마에게 굴복하라고 말했고 세상의 모든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그녀의 힘을 달라고 요구하며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소리쳤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영혼 세계로 돌아왔고 악마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그를 좋아하며 그가 뱀파이어를 죽이는데 굳은 결심을 한다면 자신의 힘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뱀파이어를 죽이기를 꺼린다면 자신이 그의 몸을 지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이루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동의했다. 그녀는 자신을 아수라마루라고 소개하며 그의 힘이 필요할 때마다 자신을 불러내라고 말했다. 그리고 카이루는 현실 세계에서 깨어났다. 그가 악마를 물리쳤다고 자랑하기 시작하자 그는 알게 되었다. 키미즈키가 자기 악마를 먼저 보냈다는 것을. 하지만 요지는 여전히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꿈속에서 그의 누나의 모습을 한 악마는 그에게 자신이 너무 약하고 무능해서 자신의 힘을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요지가 그녀의 죽음을 복수하겠다고 말하자 그녀는 그가 그 일에는 너무 어리석다고, 그리고 결코 자신의 힘을 그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넣고 그의 복수를 대신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순간 요지는 깨어났고 그의 앞에 있던 조각상이 바람에 갈라졌다. 구레는 카이루와 키미즈키에게 요지가 자신의 악마를 길들이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몸을 지배했으니 즉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요지는 그들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구레는 멀쩡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새로운 조각상으로 뛰어올라 카이루와 키미즈키에게 화살을 더 쏘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카이루는 새로운 화살을 피해 뛰쳐나갔습니다. 요지가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붓자 키미즈키는 칼을 뽑았고 카이루는 검을 뽑아들고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달려들자 카이루가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검과 부딪히며 몸에 쳐내고 요지와 악마의 연결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구레는 악마가 그의 몸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지는 그의 방심을 이용해 재빨리 그를 끌어내렸다. 키미즈키가 그를 끝내려 하자 카이루는 목숨을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요지의 정신을 되찾게 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카이루는 요지에게 소리치며 자신의 몸을 제어하라고 말했지만 그는 화살을 겨누었다. 자신감을 보이려는 듯 카이루는 검을 던졌지만 시노아와 키미즈키가 서둘러 그를 보호했다. 하지만 요지는 화살을 쏘았고 빗나가자 정신을 차리고 카이루 쪽으로 달려갔다.
그런데 구레는 카이루가 무기를 버린 것에 대해 그를 찾고 그를 나무랐다. 요지에게 그만두라고 말했다. 쓸모없고 역겨운 약점. 카이루가 일어났을 때 구레는 그에게 말했다. 과거의 친구를 잊고 그리고 키미즈키와 요지는 그의 새로운 것을 고려하십시오. 가족. 구렌이 떠나기 시작하면서 그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최전선에 할당했다. 뱀파이어가 가까이 있었을 때 전쟁 인근 도시를 위반합니다. 그 다음날 기차에서 카이루 시노아에게 왜 그녀가 있었는지 물었다. 항상 그를 따라가십시오. 미쳤고 집착한 스토커처럼.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가이드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를 지켜보도록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카이루는 그녀가 너무 멍청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살해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뱀파이어. 도착하자마자 시설 안으로 들어가 그 앞에 펼쳐진 파괴된 도시를 발견했다. 하지만 아래에 있는 구렌과 소녀를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서둘러 달려갔고 요지와 키미즈키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츠바라는 소녀가 시노아를 팀장으로 삼은 구렌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더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화를 냈다. 시노아를 발견하자 그녀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시노아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시노아가 그녀를 심술궂고 쓸모없는 어린애라고 부르자 그녀의 분노는 다시 커졌고 그녀는 칼을 뽑아들고 시노아를 없애려 했기에 시노아도 자신의 무기를 꺼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무기를 부딪히자 구렌이 그들의 무기를 베어 떨어뜨리고 두 사람을 붙잡았다. 그들에게 계속해서 철없이 굴면 독방에 가두겠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들은 사과하고 앞으로 잘 행동하겠다고 약속했지. 그러자 몇 분 후 구렌은 다른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고 팀의 마츠바를 소개하며 새로운 동료라고 했어. 그리고는 악마 군대는 항상 5명의 병사로 팀을 이뤄 뱀파이어 영토를 정찰한다고. 그게 그룹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지. 팀으로 싸우라고. 그것이 전투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카이루는 자신에게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고 시노아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 그런데 카이루는 자신을 돕는 사람이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시노아에게 만나는 흡혈귀는 가리지 않고 공격할 거라고 했어요. 마츠바가 그를 차려고 하자 발을 잡았고 그녀가 미쳤는지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저 그의 반사신경을 확인해서 그가 무능한 놈이 아닌지 확인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구레는 그들에게 흡혈귀 마을을 찾고 그들의 만찬이 되고 있는 인간들을 구출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팀은 출발했지만 흡혈귀 영역에 도착하자 마츠바는 괴물과 흡혈귀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고 적들에게 짓눌리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소리쳤어요. 깊숙한 영토 안으로 들어서자 어린 소녀 하나가 괴물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루가 소녀를 구하려 하자 마츠바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흡혈귀들의 함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소녀를 밀치자 카이루는 마츠바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팀에게 엿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고 그의 간섭이 팀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절벽에 다다르고 괴물이 소녀를 밀어 떨어뜨리려 하자 카이루는 마츠백에 엿먹으라고 말하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막기 위해 뒤쫓아갔습니다. 괴물이 소녀를 절벽으로 밀어붙이는 순간 버스는 사라졌고 소녀를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괴물의 발톱을 베어내고 또 다른 공격을 막았습니다. 소녀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친 후 마츠바는 괴물에게 날아가 발톱을 잘라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3명의 뱀파이어가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츠바는 카이루에게 뱀파이어들이 항상 인간을 미끼로 사용한 후에 군대를 공격한다고 말하며 그들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한 뱀파이어가 카이루의 검을 쳤고 다른 한 마리가 합세하며 계속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베이기 전에 겨우 막아냈습니다. 다시 덤벼들자 카이루는 수루마루를 소환하여 짙은 연기를 검에서 뿜어냈고 그의 몸에는 수수께끼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이 그에게 돌진하자 키미즈키는 앞으로 뛰어들어 겹쳐 베었습니다. 그래서 요지는 꼬리를 향해 화살을 쏘았고 마츠바가 높이 뛰어올라 검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흡혈귀들은 그들이 선멸부대라는 것을 깨닫고 지원군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강력한 배기를 날렸고 그들을 떠나지 못하게 막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시노아는 그들에게 너무 깊이 들어갔으니 후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의했고 흡혈귀들이
시설로 돌아갈 때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설로 돌아왔을 때 흡혈귀들은 사라졌습니다. 마츠바는 카이루에게 모두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팀을 떠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 소녀를 구출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그의 앞에 나타나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츠바는 그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군대가 그녀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그 소녀는 그들에게 뱀파이어들의 거주지가 낡은 기차역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후 팀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마츠바는 그들에게 뱀파이어의 수가 자신들보다 많으면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는 그녀의 계획이 어리석다고 생각했고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역에 도착하자 마츠바는 팀에게 뱀파이어들의 공격에 주의하라고 경고하며 카이루에게 바보 같은 짓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역 안에서 그들은 몇몇 아이들을 발견했는데 그 아이들은 너무 많은 처맞은 체액을 잃어서 여위고 병든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뱀파이어를 찾아 터널을 지나가자 키미즈키는 왜 뱀파이어들이 없는데 10대들이 도망치지 않는지 의아해했다. 마츠바는 뱀파이어들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밖의 괴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그들이 버려진 층에 도착하자 뱀파이어 한 명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마츠바는 무기를 소환하여 팀에게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카이루는 앞으로 돌진하여 검으로 돌격하여 뱀파이어를 찔렀다. 그가 칼을 뽑자 뱀파이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행동에 화가 난 마츠바는 소리쳤다. 그의 경솔함에 화가 나서 그를 때리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기 자리를 떠나기 전에 그녀의 명령을 기다렸다고 말했다. 마츠바가 충격에 휩싸인 가운데 그는 갑자기 그녀를 끌어당겨 새로운 뱀파이어의 검을 맞고 그를 발로 차날려 버렸다. 서로 돌진하기 시작하자 카이루는 단 한 번의 배기로 그를 쓰러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팀은 역의 다른 곳에 도착했고 더 많은 뱀파이어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무기를 꺼낸 팀은 뱀파이어의 공격을 기다렸지만 3명의 다로 뱀파이어들이 유리를 깨고 나타나 마츠바가 도망치기 전에 그녀를 붙잡았다. 마츠바가 뱀파이어에 대한 거짓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두머리는 그녀에게 그들이 진실을 밝히면 그 소녀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팀이 훨씬 수적으로 불리하자 마츠바는 그들에게 도망치라고 말했지만 카이루는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앞으로 돌진하며 그는 뱀파이어와 검을 부딪혔고 요이치의 화살은 두 번째 뱀파이어를 관통했습니다. 큐미즈키가 한 명과 싸우는 동안 카이루는 다른 한 명을 밀어붙이며 더 많은 검과 칼날에 맞서 싸웠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검을 맞고 뱀파이어를 발로 차고 우두머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를 베어 쓰러뜨리고 마츠바를 구출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다음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들은 모두 아이들을 구출하여 새로운 캠프로 데려왔습니다. 소녀는 카이루를 발견하고는 그에게 달려가 팀을 속인 것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슬퍼하지 말라고 그녀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옳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배웅한 후 마츠바가 그의 뒤에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려 했지만 거만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키미즈키는 차량을 훔치려 했고 작업을 마치자 카이루는 시험 운전을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키미즈키는 그가 운전할 수 없으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침 식사를 위해 다른 팀원들과 합류했을 때 카이루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은 큰 소리와 함께 쓰러졌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은 다음 시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도시 저편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츠바는 그 소리가 그들의 목적지에서 들려오는 것이며 적의 공격에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그들 앞에 뱀파이어가 나타났고 카이루는 그가 고위급, 흡혈귀는 키미즈키에게 자신을 쳐 없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차에서 뛰어내리자 흡혈귀는 멈추고 그것을 던져 산산조각 내 버렸습니다. 요이치는 그에게 화살을 쏘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베어버리고 신호아가 막아낸 강력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녀가 팀에게 자리를 유지하라고 말하는 동안 흡혈귀는 그녀 뒤로 휙 지나가며 그녀를 베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루가 그의 검을 쳐내자
그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회를 포착한 팀은 그를 공격할 준비를 했지만 하늘에서 두 마리의 새로운 흡혈귀가 떨어졌습니다. 카이루는 도망치자고 제안했지만 시노아는 즉시 제거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선의 방법은 전력으로 싸우고 모두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자가 선두 뱀파이어에게 페리드 경이 최전선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검을 꽂고 팀에게 다음에 만나면 자신이 끝장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카이루의 등을 때리자 그는 뱀파이어가 이미 자신의 뒤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저 작별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결과에 안도한 시노아는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하지만 카이루는 흡혈귀가 그들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하며 화가 났다. 그는 그들과 동등한 능력을 갖기를 바랐고 고위 흡혈귀들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다. 시노아는 그들과 동등해지고 싶다면 마법 저주를 배우라고 말했지만 팀의 지원 없이는 공격에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팀에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목숨을 구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시설 내부에서 여러 명의 병사들이 화살을 발사했다. 헬리콥터들을 폭발시켜 추락시켰다. 더 많은 화살을 발사하자 헬리콥터들은 피하려 했지만 화살에 꽂혀 공중에서 폭발했다. 하지만 병사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비행기 한 대가 시설을 향해 날아와 내부에 추락했고 폭발하면서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 틈을 타 두 명의 뱀파이어가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며 나타났고 여러 뱀파이어들이 시설 안으로 서둘러 들어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동쪽에서는 팀이 도착해서 시설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항공기가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들은 땅으로 뛰어내려 벽 뒤에 숨었다. 다른 항공기가 또 공격을 시작하자 그들은 서둘러 다른 벽 뒤로 숨었다. 여러 흡혈귀들이 항공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자 병사들이 공격하자 팀원들이 무기를 들고 돌격했다. 미츠바가 칼을 휘두르며 돌격하여 높이 뛰어올라 두 흡혈귀를 베었다. 칼이 부딪히자 카이루는 맞고 조로처럼 베었고 시노아는 다른 흡혈귀를 베었다. 하지만 항공기가 그녀를 향해 발포하자 그녀는 맞고 요지에게 그것을 파괴하라고 말했다. 그가 화살을 쏘려는 순간 흡혈귀 하나가 그의 앞에 뛰어들었지만 시노아가 그것을 베어버렸고 요지는 화살을 쏘아 헬리콥터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카이루와 키미즈키가 돌진하며 검으로 흡혈귀들을 베어넘겼습니다. 전투가 끝나자 상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도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이 캠프를 지나가기 시작하자 그는 시설 서쪽이 돌파당했다며 흡혈귀들을 막기 위해 다른 부대에 합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구렌이 흡혈귀들이 제거된 자들의 피를 빨아들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사들이 미카와 페리드 경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이 그의 뒤에 나타나 전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흡혈귀 하나가 그녀에게 돌진했지만 한 소녀가 단 한 방에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녀는 미도였고 마계군의 고위 간부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이들이 도착했고 그래서 구레는 그들에게 페리드 경위 시설에 들어가기 전에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페리드 경은 미카에게 전장에서 카이루를 만나면 말살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땅으로 뛰어내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미카가 처음 돌아왔을 때 뱀파이어로 그는 술을 거부했습니다. 어떤 인간으로부터 그는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환. 크랄 여왕이 그에게 말했을 때 그는 며칠 안에 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는 것보다 죽은 채로 더 낫다는 것, 괴물.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슬라이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주스가 컵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그는 그것을 던졌습니다. 떨어져 있는. 그러나 그녀가 떠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잡았다. 그녀의 손과 그녀의 모든 주스를 빨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팀이 그랬던 동안 새로운 목적지로 향하고 시노아는 소년들에게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최전선에서 살아남을 기회. 고위 뱀파이어가 할 수 있는 전쟁 심장 박동으로 그들을 소멸시킵니다. 키미즈키가 능력을 향상시킬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자 시노아는 그들에게 성능 향상 알약을 보여주며 그것이 그들의 악마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로는 그 알약이 자신을 고위 뱀파이어만큼 강하게 만들지 질문했고, 신호아는 한 알이 그의 힘을 2배로, 2알이 3배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카이로는 10알을 먹으면 얼마나 강해질지 궁금해했고, 신호아는 그의 장기가 껌처럼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그리고 2알만 먹어도 심각한 쇼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츠바는 그 알약은 15분 동안만 효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효가 떨어지면 흡혈귀들의 저녁 식사가 될 거라고요. 신호아가 약을 건네주자 카이로는 고위 흡혈귀를 만났을 때 왜 더 일찍 주지 않았냐고 물었고, 신호아는 그랬더라면 약효가 발효한 데는 10초 동안 바로 발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발릴 거라고요? 약효가 발효되기까지 10초가 걸리니까요. 갑자기 미사일이 땅에 떨어졌고 트럭이 균형을 잃으면서 넘어지며 팀원들을 날려버렸습니다. 헬기가 선회하는 동안 팀은 끊임없는 총격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선회하려는 순간 카이루는 상병이 의식을 잃은 것을 알아채고 신호아의 도움을 받아 서둘러 그를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가 그들에게 더 많은 사격을 시작하자 미츠바와 키미즈키는 무기로 그것들을 막았습니다. 요이치가 항공기에 화살을 쏘자 그것은 폭발하기 전에 그들에게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트럭을 직격하면서 폭발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고 팀은 지하 어딘가로 추락했습니다. 카이루와 신호아가 주위를 둘러보니 폐쇄된 지하철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신호아는 카이루에게 근처에 군기지가 있으며 그곳으로 상병을 데려가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팀의 나머지 절반이 다른 쪽에 있다는 것을 깨닫자 카이루는 그들에게 방어선으로 이동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부상당한 하사관을 안전한 시설로 데려가는 동안 그래서 카이루는 그를 업고 터널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는 구렌과 미카가 만났고 구렌이 싸움 준비를 하는 순간 페리드, 경이, 흡혈귀 군대와 함께 미카 뒤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렌은 지원군을 소환하고 검의 힘을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카이루와 신호아는 하사관을 치료하기 위해 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려고 하자 신호아는 구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카이루에게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지구 동쪽에서 뱀파이어들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래서 나머지 대원들과 합류한 다음 동쪽으로 가는 걸 제안했어. 그때 뱀파이어들이 근처 지역을 파괴하고 있고 방어선을 거의 돌파하려 한다고 상관에게 보고하는 병사를 발견했어. 거의 방어선을 뚫을 뻔했대. 카이루는 그 지역에서 친구들만 뱀파이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관에게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말했어. 그가 떠나려고 할 때 신호아는 시간이 없으니 그의 지역에서 구렌을 돕는 게 낫다고 말했어. 하지만 카이루는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달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녀는 그를 따라갔다. 한편 구역에서는 미츠바가 흡혈귀를 베는 동안 요이치는 다른 흡혈귀에게 화살을 쏘았다. 한 흡혈귀가 몰래 접근하려 하자 요이치는 뛰어 피했고 키미즈키는 그의 칼날을 막은 후 심장을 꿰뚫었다. 수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흡혈귀의 공격을 기다렸다. 하지만 키미즈키가 한 흡혈귀와 검을 부딪히자 다른 흡혈귀가 그를 끝내려 했다. 다행히 카이루가 그를 보호했고 신호아는 그를 베었다. 흡혈귀들을 제거하고 나서 카이루는 궁금해했다. 나머지 뱀파이어 군대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그래서 카이루가 방어선이 아닌 구역에 나타난 이유를 묻자 키미즈키는 모두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구하러 왔다고 카이루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구하러 왔다고 카이루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편 동쪽에서는 구렌이 자신의 검을 휘둘러 앞에 뱀파이어들을 섬멸했습니다. 두 무리가 전투에 돌입했을 때 뱀파이어 하나가 구렌에게 돌진해왔고 그는 검을 맞고 유리에게 밀려났습니다. 이길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유리는 구렌에게 페리드 경을 제거하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페리드님은 미카에게 그를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구렌이 그들에게 돌진하자 미카는 도전을 받아들여 검의 힘을 불러냈습니다. 또 다른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구렌은 미카에게 뛰어들었고 서로 검을 부딪히며 격돌하다가 뛰어올라 멀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구렌은 미카의 머리에 마법을 걸어 폭발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자 미카는 땅에 착지했고 공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악마 군대가 그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구렌의 명령에 따라 유리는 그녀의 실을 당겨 미카를 가두려 했지만 그는 뛰어넘어 도망쳤습니다. 미도가 강력한 연기를 그에게 날렸지만 그가 피해 착지하자 그 뒤에 구렌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끝내려 하자 페리드 경이 그의 칼날을 맞고 그를 멀리 날려버렸고 여러 파편 더미를 지나 넘어지다 멈춰 섰습니다. 페리드가 구렌을 제거하자는 제안을 하자 미카는 그의 도움이 필요 없다며 혼자서 싸움을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렌은 알약 효과가 사라지기까지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알약을 먹으려 하자 미도는 그러면 끝장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구렌은 어차피 모두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위급 뱀파이어들을 몇 명 데려가려고 했어. 미카가 그에게로 쏜살같이 달려들자 그는 그를 끝장낼 거라고 말했지만 서로 멀리 뛰어 올라갔어. 얼마 지나지 않아 미카가 다시 덤벼들어 그를 자네 쪽으로 밀어붙였고 그를 죽일 채비를 갖춰렀어. 하지만 카이루와 팀이 저 멀리서 나타나 그들 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어. 신호아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각자 알약을 삼켰고 구렌을 구출하고 전투에서 후퇴하기를 바랐어. 미카가 구렌을 꿰뚫자 카이루가 그에게로 달려왔어. 하지만 그가 카이루라는 것을 깨닫자 미카는 굳어버렸어. 충격에 휩싸인 채 카이루에게 심장을 깊이 찔렸다. 서로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바라보는 와중에 구렌은 카이루에게 자신의 검에 걸린 저주를 발동시켜 미카를 없애라고 말했다. 하지만 카이루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그럴 수 없었고 구렌은 직접 미카를 끝내려 했지만 미카는 높이 뛰어올라 땅바닥을 구르며 도망쳤다. 카이루가 말을 더듬거리자 구렌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미카를 끝내지 못한 이유를 따졌다. 하지만 카이루는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구렌이 부상으로 기침을 시작하자 카이루는 그를 도우려 했지만 구렌은 그를 뿌리치며 쓸모없는 바보 같은 꿈에서 깨어나라고 소리쳤다. 팀이 그를 만났을 때 미츠바는 그가 왜 흡혈귀를 제거하지 못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흡혈귀가 오래전에 죽었다고 믿었던 그의 친구 미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루와 미카가 서로를 보고 압도당하며 가까이 다가가자 페리드 경은 미카에게 인간들이 카이루를 조종하여 그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카는 페리드에게 카이루를 그 지역에서 멀리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리드가 카이루를 흡혈귀로 만들겠다고 위협하자 미카는 화가 나서 그를 붙잡고 그가 시도하면 자신이 그를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페리드는 받아들이고 카이루의 팀을 대신 제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법의 밧줄이 미카의 손을 묶자 그의 검을 통해 힘이 흘렀고 새로운 흡혈귀가 잔혹하게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팀은 그를 전에 만났던 고위 뱀파이어로 알아보고 곧바로 자신들이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구렌은 팀에게 즉시 후퇴하라고 소리쳤지만 카이루는 미카를 두고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팀은 그를 설득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페리드가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카이루 뒤로 휙 들어오자 카이루는 검을 뽑아 정신나간 바보처럼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죽음을 복수하려는 듯 필사적으로 그를 베자 구렌이 곧바로 그에게 합류했다. 페리드가 계속 물러나자 구렌은 그에게 달려들었지만 페리드는 공격을 피하고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기둥에 차버렸다. 미도가 구하러 달려가려 하자 다른 뱀파이어가 유리를 밀쳐내고 그녀 앞으로 달려가 바람을 일으켜 그녀의 얼굴을 베었다. 동시에 팀은 더 많은 뱀파이어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요이치가 화살로 한 마리를 쓰러뜨리자 간발의 차로 두 번째 뱀파이어를 피했다. 다시 겨누려 하자 그는 공포에 굳어버렸지만 키미즈키가 그를 밀치고 뱀파이어의 칼날을 막은 뒤 그를 베어 쓰러뜨렸다. 페리드가 구렌을 벽에 밀어붙이자 카이루가 구하러 달려들었지만 자신의 검으로 구렌을 거의 베일 뻔했습니다. 페리드가 그의 뒤에 나타났지만 그를 삼키겠다고 위협하자 미카의 배기에 팔이 잘렸습니다. 미카는 도망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카이루는 그가 친구들을 죽인 뱀파이어와 어울리는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그의 질문을 무시하고 미카는 그를 아기처럼 안아들고 현장에서 날아갔습니다. 뛰어내리면서 카이루는 그가 왜 뱀파이어와 손을 잡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미카는 인간들이 너무 위험하고 악하다고 생각하며 그에게 영원히 수천번이 인간들과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뛰어내리면서 카이루는 그가 왜 뱀파이어와 손을 잡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미카는 인간들이 너무 위험하고 악하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영원히 인간들과 도엠되고전에 전혀 또 떨어져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뛰어내리려는 그를 카이루가 밀쳐내며 자유를 되찾았다. 다시 카이루에게 다가온 미카는 인간들이 세상을 멸망시키려 한다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카이루는 그의 제안을 거절하며 자신의 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시에 크롤리는 신호아를 끝내려 했지만 카이루가 그녀를 구하려 하자 미카는 그를 붙잡고 팀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눈앞에서 뱀파이어들이 그의 친구들을 모두 제압했지만 미카는 그의 망토를 잡고 그들을 구하는 것을 막으며 인간들이 그의 능력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카이루는 뱀파이어들이 그의 친구들의 피를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